자, 4번부터 7번까지의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고요. 나는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 첫 번째 쓴 원고인 거죠. 물음에 답해보라고 했어요. 자, 사회자가 오늘 토론의 논제는 드론 실명제 적용 드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드론 실명제,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밝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걸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될까 했는데 지금 정해놓은 그 테두리보다 조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논제야.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 측과 이제 반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확대해야 된다의 찬성이니까 찬성 측 1번이 저희는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드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얘기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드론 사용 경험 있는 소비자 463명. 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통계 자료, 조사한 자료니까 통계 자료를 가져온 거야. 사용자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네요. 그죠? 현재 시행 중인 드론 실명제에서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2kg를 초과하면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2kg 이하는 2kg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 2kg 이하는 그 이하의 소형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공해 안전사고 등을 일으켜도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와, 2kg 이하랑 250g 너무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최대 이륙 중량 2kg에서 지금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자가 반대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라고 연결하고 있죠. 자, 반대 2. 지금 A 단락과 B 단락으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출제 요소야. 자,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찬성 측에서 한 말인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재진술이라고 해요. 재진술. 앞에 얘기한 그 토론자가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재진술이야. 그래서 이 경우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일부 완구용 드론까지도 이제 신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이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찬성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내에서만 사용하는 드론이나 위험도가 낮은 완구용 드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람수를 250g으로 해놨으니까 뭐 이런 규정을 또 따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으네. 그지? 어쨌든 조사 대상 드론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지? 언급하신 자료는 2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주신 자료가 아니지 않나요? 자료가 좀 마땅치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걸. 네, 맞습니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의 조종 가격 차등화 규정에 따르면 2kg 이하의 드론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조종할 수가 있어서 2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또 반대측 입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토론이었고요. 토론 후의 과제는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드론 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였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낙을 학생이 초고를 볼게요. 학생은요, 이제 봐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소형 드론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드론 실명제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생이 이렇게 초고가 나오잖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처음 쓴 글이잖아. 그럼 그 처음 쓴 글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7번 문제야. 요렇게 썼던 원고를 선생님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써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 같은 경우를 제시해 주죠. 여기도 지금 사실은 보기로 나와 있는 대목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자,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비사업용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드론 중량에 따라 조종 자격을 차등하고 있대요. 자체 중량이 12kg를 추구하는 드론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됐던 이전과 비교하면 기체 신고 기준이 대폭 강화된 거죠. 와, 그전에는 12kg였대. 근데 지금은 2kg니까. 근데 이거를 더 작게 250g?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소형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50으로 또 제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최대 이륙 중량의 기준을 250g까지 낮춰서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의 드론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도 크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많은 소형 드론의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썼어요. 따라서 신고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고 성숙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시행해서 현재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면서 또한 사용자들이 사전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을 좀 철저히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약간 그 제도가 12kg였다가 2kg까지 지금 되게 대폭 강화를 한 셈인데 그보다 조금 더 낮춰가지고 250g. 이건 좀 약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이 글 쓴 애도. 그치? 그리고 이제 물론 토론하는 반대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문단.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달이나 응급 구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널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드론의 일상화로 우리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라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일 기준 오답률 1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디가 헷갈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한 장문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 토론을 하고 그걸로 장문을 한 거잖아. 그래서 1문단에다가 요 내용을 넣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토론에서 언급됐는지,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는지 이거를 구분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론에서 언급된 기체신고 기준과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을 소개하겠다. 그럼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을 소개하고 있나?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비사업용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네. 그죠? 그리고 토론에서 언급했죠. 기체신고 기준 뭐라고 250g 그리고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토론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 소개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끝났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기체신고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나라의 기체신고 기준은 지금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하면서 토론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에서 언급된 드론 실명제 개정 시 얻을 수 있는 긍정효과. 자, 토론에서 언급이 됐나요? 긍정효과? 아,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토론에서 언급했어. 그리고 이걸 효과를 제시한 후에 제도 개정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제도 개정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지금 토론에서 언급은 했는데 나문단에 지금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문단, 그러니까 제도 개정 시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나문단에선 제시하지 않았어. 이 긍정적 효과가 가에만 토론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일단 정답은 몇 번?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4번, 5번 볼게요.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의 개정과 개인의 실천 의지를 구분하여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토론에서 언급되지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이거 토론에서 얘기했나요? 이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맞지. 근데 제도의 개정과 개인의 실천 의지로
이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의 개정과 개인의 실천에 좀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론에서 언급된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며 토론에서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을 얘기했나? 가에서 이거 언급하지 않았죠. 이 내용이 틀린 거야. 그리고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는 응급이나 배달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토론에서 언급된 이란 내용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우리 몇 번? 그치? 앞에서 고르고 넘어왔던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